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진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진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최근에 어제까지 네.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요. 봄 앞두고 뭐 이렇게 춥나 이렇게 음. 싶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좀 올 겨울이 생각보다 되게 포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추워져서 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당분간은 추위가 좀 없다고 하니까요. 제가 또 기상캐스터. 그렇죠. 네. 짬이 나오죠. 그나저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바로 퇴사에도 매너가 필요하다. 그 혹시 Manners maketh man. You know what that means. manners, make it, man? You know what that means. 그럼 퇴사에 어떤 매너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진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퇴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매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메일 및 업무 자료를 삭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해라입니다. 아니 근데 이 첫 번째 이메일 및 업무 자료를 삭제하지 말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데 안 다른 하는 사람을 분들이 위해서. 많아가지고. 아 정말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면 지우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요즘에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회사에 복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자료를 다 지우고 나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설마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생 고생을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해요. 보통 퇴사를 우리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네네네.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회사가 싫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 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를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찔리는 이거를 거지. 이메일이나 자료를 다 음. 놔두고 내버려 두고 가게 되면은 나의 이런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창피한 마음에 그렇게 지우고 가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부분은 생각을 사실 못 해봤는데 이렇게 회사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좀 본인의 치부를 감추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에서 네, 이렇게 자료들을 삭제하고 가는군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솔직히 다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뭐 실수하면은 그날 밤에 막 이불킥하고 내가 왜 이런 댓글을 달았을까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후회는 하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이제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하고 오. 뭐 자료를 삭제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현행법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네, 일단 형법 제 314조 2항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보다 담비님이 딕션이 좋으니까 한번 네.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제1항의 형은 뭐예요? 네, 이게 제 2항이니까 1항이 어떤 뭔가 나와 있고 그 형이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이 제 1항에서 말하는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좀 센데요? 게다가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어. 민사가 아니고 형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업무 방해죄로 이렇게 너무 할 수도 무서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퇴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가더라도 사실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뭐 고발한다거나 고소해갖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회사도 바쁘고 그리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냥 속상하지만 넘어가자 약간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잘못 걸리면 정말 철컹철컹 할 할 수 수도 있는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퇴사할 때 꼭 남은 자료들 잘 맞아요. 놓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복구가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괜한 짓을 하는 거네요. 그쵸, 삭제하고 욕만 먹는 거지. 내가 의도했던 어떤 뭐 회사에 뭐 복수를 하겠다,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오겠다라는 것들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말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복수도 안 되면서 욕만 먹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철컹철컹 맞아요. 할 수 있는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 know what that means.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할 퇴사 매너는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라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인수인계서라는 그런 양식들을 주고요. 거기다가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이런 업무들은 누구한테 뭐 인수인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작성하는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후임자가 이 인수인계서만 보고도 업무를 다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분들도 네. 있고 아니면은 뭐 대충대충 그냥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을 안 하고 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꽤 많죠. 그럼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후임분들께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매너가 아니죠, 정말로. 그쵸, 그냥 이거는. 본인 편한 것만 생각하고 가시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이 자료를 삭제하고 인수인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일을 잘 못해서 그게 아까 드러날까봐 그런 게 아닐까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 게 이제 실제로 이메일이나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복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뭐 뉴스에서 보면은 네. 무슨 뭐 하드 복구했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 엄청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구를 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나오게 되고 보면은 좀 엉망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다 지우고 퇴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졌다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근데 뭔가 이제 자료를 지우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유심히 왜 그 사람의 전적을 살펴보게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맞아요. 좀 더 그런 게 드러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좀 제가 약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좀 적응을 못하고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뭐 실수 없이 사회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사람이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마무리는 그래도 잘 하려고 애를 썼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싹 다 지우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면 맞아요. 본인의 마지막 인상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다 이렇게 좀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솔직히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데 그럼요. 이게 첫인상만큼 마지막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퇴사 예정이신 분들은 인수인계 꼭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You know what that means. 세 번째 퇴사 매너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라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 퇴사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네.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다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험담이나 아니면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정말요? 거죠. 네. 이건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퇴사 사유나 이직 사유를 말할 때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혹은 뭐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가 뭐 별로였다,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해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황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회사와 이전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그 말을 전해 듣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이게 연차가 낮을 때, 뭐 이럴 때는 크게 뭐 그 친구가 절로 가든 말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안 하는데 한 제 감으로는 한 7, 8년 차만 좀 넘어가게 되면 7, 8년 차. 네,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때 얘가 어떻게 말했다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문이. 맞아요. 생각보다 이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돌기 쉬운 네. 것 같아요. 담비님도 뭐 다른 아나운서나 뭐 기상캐스터분들 소식을 내가 찾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네. 앉아서 듣게 될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쵸. 네, 원치 않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찾아서 듣지 않더라도 그냥 들리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냥 회사원들도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한 험담이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이렇게 뒤에서 돌아서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고 좋을 리가 없겠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회사 여기 남아있는 사람 또 이직을 해가지고 뭐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시 되돌아오는 걸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직이 그런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이직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굉장히 뭔가 좀 먼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당장의 네. 편의만을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 퇴사 매너에 대해서 여진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온 만큼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 텐데요. 퇴사 매너를 지키면서 원만하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여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